지금 저 새끼들이 저질할 병 떠니까 윤석열, 김종인, 양김 두고 기싸움이 표면화됐다. 새 얼굴은 없다? 저 새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김종인 할배가 새 얼굴을 들어와야 된다. 저런 애들 데리고 지금 구태 얼굴들 자꾸 들이대고 하는 것은 썩은 얼굴들, 오래된 얼굴들 갖고 구태 정치인들을 자꾸 내보내는 것은 구태의 정치다, 썩은 정치다 라면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씨발, 그게 80 먹은 노인네 지한테 정권을 주는 것이 새로운 정치야? 저그들이 얘기하는 게? 개준석이야, 좀 대답을 해봐. 80 먹은 노인네 선거판에서 굴러먹은 타짜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새로운 정치냔 말이야.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졸라 화납니다. 간호왔네. 야, 빨았다 안 그래도 얘기 듣고. 야, 캐릭터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고 자꾸 저런 자본들이 들리니까 뭐라 그래. 아까 도토리님도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의 정치력을 드러낸 선대위 인선. 윤석열은 정치력이 없다 이거야. 선대위 하나 꾸리는데도 자꾸 잡음이 들리고 늦어질수록 불안하다. 윤석열은 불안한 후보다. 여기 어디다? 노컷뉴스. 우파 좌파에서 자꾸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잖아. 자꾸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니까 어떻게 돼? 갸우뚱하는 거야. 윤석열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저 씨발 저것도 문제 있네. 그런 시선이, 저런 기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윤석열이 문제없다 그러는데 개준석이와 종이날벤 자꾸 뭐라 그래? 냉정해져야 된다. 친소로의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안 치려고 하면 안 된다. 특정 인물을 중심에 안 치려고 하면 안 된다. 늙은 구태의 정치, 늙은 인물들 자꾸 너무 구태한 정치인들을 내보내는 것은 안 된다. 자꾸 그 지랄병을 민주당 새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당대표 개전수기와 노욕 김종민이 늙은 할배가 자꾸 안팎에서 광광 짓는 거지. 그러니까 온 언론에서 윤석열의 저 영도력, 정치력을 드러냈다. 졸라 불안한 후보야. 저 새끼 대통령 어떻게 시켜 이러면서 까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 이꼬르 곧 당이다. 국힘당이다. 정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권력 집권을 위해서 당을 조직하는 겁니다. 우리 당은 권력 집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지금 정권 교체 인물로 내세운 것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곧 당이다. 윤석열을 지금 내부에서 지랄병 떠는 새끼들은 내부 총질이야. 역적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꾸리는 선대위에 대해서 왜 지그가 감나라 배나라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이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내부 총질하지 마라 하면서 이준석을 지켜야 된다는 미친 새끼들아. 윤석열을 지킬 거야 이준석을 지킬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카노 일본어로 뭐라 썼는데 안 척했다가 지금 개쪽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르사이. 시끄럽대. 자, 그리고 계속 뭔가 씨부리고 있어. 이거 어제 오후 늦게 나온 거예요.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빅텐트? 민주당을 반면교사해라. 야, 민주당 문재인 창출했잖아. 문재인 만들었잖아. 그리고 김종인 할배가 하려는 것이 과거 민주당이 했던 짓거리다. 특정인을 배치해서 지금 문고리, 문재양, 삼문, 삼철, 전해철이, 양정철이 이렇게 만들어냈던 게 지금 민주당 문재양 정권 아니냐 이거야. 근데 그 특정인을 요구하는 게 누구냐? 김종인이야. 지가 특정인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개소리 한다니까. 빅텐트, 민주당을 반면교사해. 빅텐트를 꾸리면 특정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작은 텐트, 특정인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 과거 민주당처럼 뿡고리 3인방을 만드는 거지. 지금 특정인을 빅텐트를 꾸리는 것이 특정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미친 소리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도 분명히 말했어. 우리 캠프는 아이고 파란 하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군 자금 보다 좋은 방송 만드는데 힘내는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님. 자, 김경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윤 후보님은 정계나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정계 기득권에게 막 쳐낼 수도 없을 듯요. 윤 후보님 당선되면 달아지지요. 카니까 저 공감합니다. 기존에 어디 은원관계 그다지 없을 것이다. 많이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인사나 이런 곳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인가 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수봉님이 인사는 빠가야로 데스 크크크크 죄송 너무 까불었네. 아닙니다. 뭐 재밌어요. 자 감사합니다 파란하늘님. 하고 우리 개준석이 지금 어디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자기를 거쳐서 나와 상의를 해서 종인 할배에게 마지막 결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끼 말장난 까는 겁니다. 결제권자는 윤석열이야. 윤석열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그런데 무슨 지가 중간에서 상의를 해서 이 김종인 할배한테 결제를 맡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우 심수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 파란하늘님이 따뜻한 커피값 보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고 마음까지 푸근해집니다. 감사해요 파란하늘님. 그리고 심수봉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유 바로 이렇게 도움 주시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준석이 밖으로 이런저런 개소리 싸지르고 다니면서 자꾸 분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야 개준석이 니 옛다 자리나 한 개 쳐 해. 2030 표심 잡기. 윤석열 이준석에게 2030 표심을 맡긴다 라고 기사가 떴어요. 그래 이 새끼 밖으로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결국엔 자리를 줬다. 나는 솔직하게 자리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주더라도 우리가 당원들이 떨어뜨리면 돼. 당원들이 떨어뜨리면 돼.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 보시면은 당원 소환제 거기 서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당원 소환제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렇게 나왔어요.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준석에 맡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썩 그다지 권한은 없는 자리다.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카노가 심수봉님 이쁘다 이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우 예쁘시네요. 아 카노 여자만 보면 막 눈이 획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여기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합류에 불만을 가진다. 권성동 이견은 사소한 부분이다. 저는 자꾸 이제 사소한 부분이라 얘기하잖아요. 사소한 부분은 무엇이냐? 종인 할배는 결국에 우리 손 잡을 거야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김종인 너는 사소한 사람이야. 네가 오던 안 오던 우리는 간다 라는 얘기 아닐까? 그리고 2030 이준석에 맡긴다라고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다. 썩 대단한 권인이 아니다. 자, 윤 후보는 여기 뭐라고 나왔냐? 새 인물을 기대한 젊은 층의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것도 누가 얘기하는 거야? 김종인과 개준석이가 얘기하는 거야. 기존에 식상한 인물들이 나온 것이 구태의 정치다. 새 인물을 뽑아야 된다면서 나한테 특정 자리를 달라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이 졸라 삭은 졸라 오래오래 고인물 김종인 할배와 썩은 개준석이다. 여기에 젊은 층의 이탈 가능성 누가 얘기하는 거야? 쟤네들이 얘기한 거야. 이 김종인과 개준석이가 얘기하는 거야. 카니까 36세 당대표를 앞세워 이들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2030을 붙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땡겨야 된다? 아니 지금까지 이준석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 지금이 처음 거론된 겁니다. 하도 밖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알았어. 종인 할배 들어오면 내가 이준석도 받아준다. 지금 여기까지 딜이 온 게 아닌가? 야 개준석이 네 자리 안 줄려다가 주는 거야. 너 씨발 주디닥치고 가만히 있어. 옛다 하면서 던져준 자리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 이준석 대표에게 일임할 건 일임하겠다. 일임할 것은 일임하겠다. 그러니까 개준석이 너는 일임하지 않은 건 하면 안 되라는 얘기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면서 이 대표가 청년 세대를 위해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하면 해야죠. 청년 세대를 위해 이런 거 하라고 하면 해야죠. 선대위 내부의 청년 조직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 그러니까 개준석이는 선대위 내부의 청년 조직을 별도로 선별해서 신설해서 거기다가 개준석이를
안 치겠다. 그러니까 개준석이는 어떤 선관위 내부에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없어. 그냥 청년 관련한 너희 새끼 요것만 해. 딴 데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어. 씨발 너 주디 열지 마. 청년 이야기만 해, 이 새끼야. 그거는 내가 맞춰줄게. 청년 관련 정책만 네가 내.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는 조댕이 꼭 닫고 있어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인물 또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종인 할배도 야 한 개씩 맞춰주는 거야. 하도 밖에서 깡짜 부리고 찐짜 붙으니까 할배 그러면 알았어. 사람 조금 줄이고 지금까지 뒤로 이제 후속타로 나온 얘기들 있죠. 8명 우리가 얘기했는데 4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네가 추천한 임태희도 집어넣고 개준석이도 넣어줄게. 종인 할배 와. 그냥 3김으로 가자. 김한길이, 김종인, 그리고 김병준 요렇게 3김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김종인 할배가 갑자기 또 찐짜를 붙은 거지. 막판 조율이라고 봐요. 이번 주까지 원래 날짜 정해놓고 갔었는데 종인 할배가 한 번 더 찐짜 부렸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심수봉님 저 처음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사람의 이름을 억수로 기억 못합니다.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해요. 지금 파란 하늘님이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조성은, 천나람, 김웅, 이준석, 미래당파 절대로 안 된다. 예, 바미당 새끼들이 지금 우리 국힘당을 조지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이 그리고 원래 하태경도 있었어요. 하태경도 내부에서 지원 사격하더만 김종인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면서 하태경도 같이 박 안에서 거들었었죠. 하태경 너 주댕이 조심해. 큰일 난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말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무슨 경고 같은 거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고 그리고 김경수님은 이준석 대표에게도 믿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준석은 지금 눈가리가 벌게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정치 그리고 이 새끼 지금 가장 격분하고 지랄병 떨었던 게 뭡니까? 돈통 관리예요. 도대체 이준석을 뭘 보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되려 여쭙고 싶습니다. 김경숙님이 이준석 대표도 믿어봐야 된다고 봐요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뭐 다른 의견 낸다고 저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의견 내주세요. 제가 보고 또 생각하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하고 여기 어디야? 뉴스원이에요. 뉴스원이 저기 머니투데이 화천대유 김만배 머니투데이 회사예요. 뉴스원 뉴시스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요즘 김종인 그리고 개준석이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거짓말이라고 했던 뉴스를 연달아서 내고 있던 그 언론이다. 그 언론에서 뭐라 그래? 윤석열은 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기하지 못하나. 김종인 이꼬르 선거 승리 공식의 위기 상황 소방수 역할의 제격이다. 이야 씨발 지금 김종인을 졸라게 빨아주고 있어. 그죠? 김에 예견된 김병준 영입안에 대해서 김 평가절하 해석도. 김종인 킹왕짱 할배인데 김종인은 선거 승리 카드인데 왜 씨발 김병준이 자꾸 끌어안고 있냐라는 뉘앙스의 기사죠. 기분 나쁘다. 새끼 어디다가 감나라 배나라 그래. 카노가 이거 다 킹무성이 하는 건데 왜 모르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말하면 잔소리지. 킹무성이가 여기 뒤에 있다. 킹무성 밑에 딸려있는 게 유승민이 그리고 바미단계들. 그리고 얘들은 또 무엇이냐? 전부 다 개헌파다. 그리고 킹무성이랑 해님 동생 하고 있는 민주당 내의 개헌파 박지원 그리고 일부 세력들 이렇게 민주당, 국힘당 쿵짝하면서 양쪽으로 공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제일 무서운 게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한테 개거품 물고 지금 지랄병 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홍석현이죠. 이야 수봉님 감사합니다. 하고 김경숙님 대선 승리에만 전념을 다하면 좋겠는데 선대위는 왁자지껄. 예, 그러니까 김경숙님의 논리는 이준석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김경숙님의 논리는 선대위가 왁자지껄하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에만 전력을 다하면 좋겠다.
대선 승리에만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을 믿고 가야 된다라고 김경숙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숙님 지금 잘 보세요.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 윤석열이 역시 열심히 선대위를 짜고 있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과거 진보 인사들도 끌어들이고 있어요. 기조? 그럼 우리는 이거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준석이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윤석열 지금 씨발 정치적인 역량이 없어서 이상하게 짜고 있어. 윤석열 정치적인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선거를 3번 치러봤는데 말이야. 윤석열은 대선 한 번도 경험 없어. 선대위 이렇게 짜면 안 돼. 김종인 할배 데리고 와야 돼. 윤석열 말고 김종인한테 총권을 주고 정권을 주고 김종인 할배가 휘둘도록 놔둬야 우리가 대선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김종인을 톨락에 물고 빨고 있는 게 개준석이 아니야? 개준석이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길 선거의 승리에 해롭게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준석이 빼야 된다. 저 새끼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무슨 개소리를 싸질지 모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개준석이 저 새끼 빼라 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김경수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논리 아닙니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믿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은 선거 승리에 해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 저 역시 같은 기준입니다.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정권 교체에 이로운 행위를 하느냐 해로운 행위를 하느냐, 우리 국힘당에 이로운 행위를 하느냐 해로운 행위를 하느냐,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우리 당에 해로운 행위를 합니까 이로운 행위를 합니까? 이로운 행위를 하면 박수 받아야 되는 거고 해로운 행위하면 욕 처먹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해로운 행위를 하는 애를 굳이 믿고 가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바라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동 행복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도 개헌한다 그랬나?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건 내가 몰랐는데. 근데 킹무성 쪽에 달려있는 애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밤이 단계 밑에 끝자락에 있는 게 김웅이잖아. 그리고 김웅과 킹무성과 손잡고 있는 박지원 밑에 달려있는 조성은과 밤이당 끝자락 김웅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고발사주 의혹이잖아. 그럼 윤석열과 킹무성과 개헌 세력이 한패라면은 왜 윤석열을 못 조져서 저질할 병 떨까?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개헌은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 역시 개헌은 개헌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수봉님 삼극회 킹무성 한국의 딥스 무리들, 얘들이 딥스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흑막 세력이죠, 딥스라고 하면은. 근데 한국의 흑막 세력이라면은 일본 정치를 보아보십시다.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흑막 세력 있죠. 기시 노부스케 관동군 출신들입니다. 여기에 끝자락에 있는 게 기시 노부스케 아니야. 총리를 2번 지냈고 관동군의 왕, 만주국의 왕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그런데 얘들이 지금 정치 흑막뒤에서 하는 행위를 보자고. 얘들은 무엇을 하느냐? 일본이 어떻게 해외에서 외교에서 국익을 얻을 수 있게끔 뭐 국민들한테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 조종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부국강병 되는 곳에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도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본이 잘 되는 곳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흑막들, 딥스들은 왜 그러냐 이거야. 저그들의 정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의 영원한 지배만 꿈꾸면서. 그러니까 저 새끼들을 저는 이번에 망가뜨려야 된다. 이 새끼들 다 조질 수 있는 건 저는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숙님, 유승민님은 잠수라 하시던데 윤 후보님 같이 하면 정치사에 의리 있는 정치인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요 둘 빼고는 나머지 전체 후보들은 참여했습니다. 문간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탈당시켜낸다. 예, 저도 이준석이 쫓아냈습니다. 자, 카누가 이토 히로부니 키시 노부스케 없었으면 일본 없었다. 나도 공감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카모토 료마가 있겠지. 요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얘기할 게 있겠지. 요것도 재밌긴 한데 근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튼 이 기사 내용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왜 포기하지 못하나, 제목은 이렇게 뽑았는데 내용이 그렇지만은 않다. 뉴스원에서
왜 기조가 바뀌었지? 뉴스만에서 왜 기조가 바뀌었지? 요건 좀 신기해요. 여튼 얘들이 뭐라 그러냐? 앞에 막 선생님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마디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김종인이 문재인도 대통령 만들었고 박근혜도 대통령 만들었고 킹메이커다 뭐 요 얘기를 하면서도 내용이 무엇이냐? 인사권자는 후보. 잘 안 보이시죠? 인사권자는 후보, 결정권자는 나야, 새끼들 흔들지 마 라고 윤석열이 얘기한 내용을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김종인을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망각을 하는데 개준석이가 밖에서 자꾸 자기가 윤석열과 상의를 하고서 종인 할배에게 최종 사인을 받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미친 새끼다.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 헷갈리게 하려고 개구락 까는 거라니까. 인사권자는 후보라니까. 정권은 후보한테 있어. 정권은 후보한테 있어. 그런데 그 정권을 달라는 게 누구야? 김종인이다.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권이 없는 후보가 어떻게 후보고 국힘당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정권을 갖고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굳이 구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거는 경륜과 연륜을 존중해서 굳이 예의를 갖춰준 거잖아. 안 그래요? 예의 바르게 해준 거다. 모셔오려고 면을 살려준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라고 믿는 머저리들이 졸라게 많아. 뭐 물론 정치에 관심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대깨준 물고 빠는 애들, 아니 대깨준이 아니라 개준석이 물고 빠는 대깨준들, 저 모양새를 잡아주고 면을 살려준 걸 가지고 마치 저 대단한 사람 모셔오는데 윤석열이 우리 이준석이 말 듣고 저분한테 정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윤석열 공격하는 사람들이 졸라게 있다니까. 공정한 세상에 오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댓글 잘 봤습니다. 저 구리구리 왕구리님이 카노님은 일본어 센세라서 대단하십니다. 카노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우리 카노가 여기서 막 만말하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제 니혼고 센세예요. 일본어 선생님. 자, 여튼 굳이 그런 모양을 해줬는데 개준석이가 밖으로 광광거리고 다니는 거고, 여러분 그런 애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윤석열한테 정권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준석이 개구라 까고 지 한 자리 달라고 구걸하는 모양이야 라고 꼭 알려주십시오. 하고 김 위원장이 김병준 전 위원장을 빼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이죠. 김종인 이꼬르 선거 승리라는 공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저는 아니에요. 지금 파는 대세는 윤석열이다. 쟤들이 밖에서 엄한 개소리만 떠들지 않고 자폭만 하지 않고 별 색다른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윤석열 그대로 가는 거야. 그걸 자꾸 불안하게 흔드는 게 김종인과 개준석의 입이고, 김종인 매직, 옛날에 망해가던 새누리당을 압승을 하면서 김종인 매직, 김종인이 정당 소생술사 별명을 얻었고, 박근혜랑 문재인 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킹메이커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자문했다. 노무현도 자문했다. 근데 이 새끼 뭐 아까 저한테 댓글로 얘가 보수냐? 이러면서 까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곳이면 다 간다. 근데 국힘당 한 관계자가 문어다. 김종인은 문어다. 저 이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공식이 대중에게 먹힌다. 반대로 김종 위원장이 될 만한 후보만 민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종인이 어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서 안 되는 후보를 대통령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종인은 다만 냄새를 잘 맡는 거다. 다만 냄새를 잘 맡고 어떤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은 대중들의 니즈 이런 걸 파악을 잘 하나 보지. 하면서 얘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이슈를 갖고 가는 병장축구, 뗄만 할 때 뭔가 한 개 쇽 던져갖고 이목을 끌어오고 이런 걸 잘한단 말이야. 화두정치라고 그래요. 그런 짓거리를 잘 하는데 그거 말고 김종인이 뭐 잘한 게 뭐 있어? 뭐 있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 개라도 얘기 줘 보세요. 저는 모르겠다. 저는 김종인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뭐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졸라 옛날 낡은 경제 민주화 아니야. 그걸 민주당 아직도 노래 관광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경제 민주화가 바로 참
이거 좌파 정책이란 말이야. 여튼 이 내용이 무엇이냐? 뭐 블라블라 있지만은 내용은 김종인이 결국엔 대가리를 숙일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이 싫어하는 애들이 자꾸 들어온다. 그리고 후보 비서실장으로 장제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저 캠프에서 장제원 아들내미 그 새끼 애비 잡아먹는 귀신이야. 중요할 때마다 이 병신이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하고 애새끼 때문에 장제원이 자꾸 입지가 흔들린다. 그때 캠프에 있을 때도 장제원은 음주운전 및 그 경찰 폭행 요것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죠. 그래서 캠프에서 나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제원 의원 아깝다. 저 잘 싸우고 똑똑한데 아들 새끼 때문에 배렸다. 그냥 안고 가도 될 텐데. 후에 다시 장제원 의원을 나는 불러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얘기 솔솔 나오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 돌아올 것이다. 자, 지금 이 기사 전체 내용은 지금 김종인이 잘하는 걸 얘기 많이 했지만 여기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김종인 마음대로 될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종인은 문어다. 왜 있잖아, 수족관 속에서 막 문어가 막 홍합 막 찾는 거, 국기 그리는 홍합 막 꺼내는 거 있잖아. 뭐 문어 새끼가 뭐 알고 지금 대표 선수를 찾냔 말이야.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요거 요거 웃겨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세요? 안 보여드렸네. 독일 국민들에게 가장 영험한 동물은 바로 문어입니다. 이전에 파울이라는 이름의 문어가 월드컵 경기 14번 가운데 12번의 승패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월드컵 첫 상대인 포르투갈을 이긴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과연 파울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자, 이 내용이 뭐냐? 아니, 문어 새끼가 뭐 축구 알아? 선수 누가 뭐 하는지 알아? 그리고 어디 구장이 어떻고 응원단이 어떻고 그리고 이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알고 맞추냔 말이야. 그냥 냄새나는 홍합 아무거나 주웠는데 그게 맞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김종인 할배는 그런 거야. 족도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그냥 잘 맞췄어. 찍었는데 잘 찍는 타짜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엔. 저 기사에 나머지 거 볼 필요 없는 거고 결국엔 그 얘기다. 하고 그리고 무원수행님이 윤 후보 정치 초보지만 정치 감각, 정무적인 감각 아주 좋죠. 카리스마 장난 아닙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예, 저도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무건수행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검찰총장 그냥 된 거냔 말이야. 그리고 조직 장악력 나쁘지 않잖아. 지금도 김종인이 후보들 막 흔들어서 안철수나 이런 애들 막 나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정리하고 있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델코샷 왔네. 안녕. 저 일본 사는 동생이에요. 델코샷이. 오사카. 안녕. 그리고 명성님이 서울시장 선거 때 김종인이 나무 막대기 세워놔도 민주당 이겼을 텐데. 서울시장 선거 우리가 이겼잖아요. 아, 민주당에 이겼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종인이 뭔 짓을 해도 우리가 이겼을 거다. 안철수 덕분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지. 컨벤션 효과로 우리가 이긴 거지. 지금 종인할배가 뭐 했어? 종인할배가 졸라게 싫어하는 안철수랑 붙어서 컨벤션 효과로 우리가 이긴 거다. 종인할배 개구라 까고 있어. 하고 델코샷. 일본어 어렵잖아요. 아, 나 좀 더 배우고 싶어. 그리고 명성님이 김종인 전과자를 땡긴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예, 저도 오래 생각합니다. 하고 난 탄핵 인물 다 배제시키면 다 안 올 수 있다고 봄. 탄핵은 못 건너간다. 깔롱아. 희석되지 않을까?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기고 나면 모두 희석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윤석열 측 선대위 늦어도 25일쯤 출범. 25일쯤 출범. 다음 주 한 주 더 기다려주겠다 했어요. 지금 개준석이는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야 조금 더 미뤄. 25일쯤 출범하겠다. 김종인 없는 플랜 B는 없을 것. 이것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는 윤석열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 보십시오. 굉장히 비공개로 은밀히 진행하는 편이다. 깜짝 이벤트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라 그랬냐? 이런 거 원문을 봐야 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합류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반대했죠.
반대했죠. 왜냐하면 자꾸 여기저기서 불란불란 소리 나오니까 어느 정도 수습은 해줘야 돼. 카니까 요거는 그냥 카바성 발언이다. 카고 이들이 합류한 선대위가 25일쯤 출범할 것. 다음 주 금요일 안에는 출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종인할배가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이번 주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5일이라고 못을 아예 박아버렸어요. 종인할배 25일까지 결정해라.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종인할배가 잡을지 안 잡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가 김종인 거절했을 경우에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관계자는 이런 말을 책임있게 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후보 의중으로 지금까지 윤석열 발언과 매우 다른 얘기. 자, 요 앞에서 아름답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그냥 예의상 아름답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큰 문제 없이 다 받아들이시고 잘 정리한 것으로 안다.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 최고위 회의 때 발표될 것으로 본다. 홍준표, 유승민은 아직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나중에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대열에 동참하리라고 믿는다. 자, 어디에 씨발 플랜 B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 안 그래요? 워딩을 괜히 이렇게 뽑은 거야. 요즘 조선일보가 종인할배랑 이준석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살짝 뽑는 워딩이 이상해.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윤석열의 발언과 똑같은 발언이에요.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맞다. 일부분 맞지 않을 뿐 큰 틀에서 맞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 캠프 쪽 내용은 무엇이냐? 야, 김종인은 결국에 머리 숙이고 들어올 거야. 우리 안을 받아들일 거야. 거의 합의 다 봤어. 지금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김종인이 저런 개소리 던져 내어놓은 이상 고개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결국엔 그 얘기예요. 뭐 대단한 내용 없다. 김종인은 온다 만다. 이거에 우리가 막 긴장하고 지켜보고 막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김종인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 자, 김경수님 100점 400점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홍준표 개준석이 빵 사가 왔더라. 이놈마 빵 사가 왔어요. 목소리 좀 비슷한가? 선대위 참여 검유는 거절했다.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선대위는 참여 안 해라고 어제 얘기했었죠. 미랄이 되겠다. 선대위 참여 안 해. 참여 강요는 부당한 해법입니다. 바로 또 준표 형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길 것 같으면 합류하세요. 그게 이득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왜 이준석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준석에게 붙어먹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뷰 돌파하고 서버까지 폭주됐다. 홍준표의 돌풍이 더 세졌다. 어디야 또? 기억해 주시라 그랬죠.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뉴스원, 뉴시스 요 위에 있는 회사가 뭐라고?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는 김만배지. 김만배는 화천대유지. 화천대유는 민주당 이재명이지. 뉴스원, 뉴시스, 머니투데이 요런 곳에서 자꾸 이런 기사만 내는 거야. 1000만 뷰 돌파하고 서버까지 폭주. 홍준표 돌풍이 더욱더 세졌다. 아니 대선 전국에 홍준표의 돌풍이 세어지는 것은 득일까 실일까? 정권 교체의 득일까 실일까? 우리 국힘당의 득일까 실일까? 저는 이거 부질없는 짓이고 이거 옳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준표 형 파이팅! 응원할게. 하지만 지금은 형님 말대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우 S파이팅 누나 지금 어디 가시나 봐요. 아우 S파이팅 누나 일 잘 보고 이따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오늘 제가 어제 원래 제가 1일 1방 합니다. 일요일 빼고 1일 1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했는데 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방송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잠들어 버렸어. 노트니까 새벽 늦어가지고 그냥 망설이다가 오늘 이제 어제 거랑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로 보니까 이제는 파트별로 잘라서 해도 되겠어.
요거 제가 이제 방송 쭉 따라서 이제 하루치 하고 여러 개 하고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제 한 개씩 잘라가지고 조금 연관되는 주제 몇 개 엮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5분 대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실시간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파란 하늘님이 깔롱님 방송 어느 유튜버 그래요? 저를 추천해 주시는 유튜버님이 계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꼭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전해 주십시오. 누군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나이퍼 이은택 대표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 정말 학구했거든요. 1000명 넘었나? 근데 이은택 대표님이 좌파에서 넘어온 청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뒤로 이제 좋은 분들 많이 오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고 구리구리 왕구리님이 안철수가 오세훈이 단일화했기에 서울시장 당선된 거였어요. 오세훈 시장도 서울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스스로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뽑힌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파이팅 누나 일 잘 보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 보시다가 일 보실 거 있으면 일 보시고 요렇게 또 보시다가 또 시간 나시면 또 구경 오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저 방송 길다고 부담 가지시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 월요일 방송부터는 조금 짧아질 거예요. 하니까 방송 좀 길어질 때는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다가 나가 튀었다가 또 들어오셨다가 인사만 이렇게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심수봉님 강제 백종 발의하러 했을 때 알아봤어요. 홍준표 저 인간 진짜 엑스맨 아닌가 몰라. 공정한 세상이 오길 님이 당연히 노망나지 않고서야 표 갉아먹는. 그리고 파란 하늘 님이 하태경은 윤 후보 쪽에서 일부러 아는 것 같아요. 예. 하태경은 배신의 인자다. 지금 배신 땡길 가능성이 큽니다. 심수봉님 하여 홍준표를 찍었는데 요즘 역시 홍준표는 손절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준표 형 지금 다시 와서 캠프에 힘 보태주잖아. 밖에서 혹시나 이런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밖에서 욕먹으면서 밖으로 막 새를 모으는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쫙 몰아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부터 해줘도 좋을 텐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의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래서 그랬다? 그럼 준표 형 그때 다시 정치적인 역량 확 키울 수 있어. 준표 형 다시 와요. 그리고 그런 한편 홍준표, 유승민 빼고 최재형, 원희룡 등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경선 2, 3위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참했다. 최재형, 원희룡, 장기표, 하태경, 박진, 박찬주, 안상수 등 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아름답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왜냐하면 전부 다 왜 나왔어? 그리고 우리들은 쟤들을 왜 응원했어? 왜 지지했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우리가, 정권 창출을 염원하는 우리가, 보수 집권을 염원하는 우리가, 여러 우리들이 내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정권 교체, 우리 보수 재집권에 그리고 정권 창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후보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 요거를 합의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고 나머지 후보들은 고개를 숙였다. 자, 지금부터 당 내에서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깨시민, 그리고 진정한 당을 사랑하는 동지와 우리 당에 해를 끼치고 우리 당을 해롭게 하고 정권 교체 역적을 분간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윤석열에게 이롭게 하느냐, 해롭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이로운 행위를 하느냐, 해로운 행위를 하느냐. 정말 단순한 기준이 여기 있다. 그런데 뭔 자꾸 2030을 들이대고 뭐 할배가 정보력이 어떻고 할배 경륜이 어떻고 이딴 걸 들이대냔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이론과 해로운가.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시죠?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철학에 맞는 정책을 펼칠 때는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고 지켜주는 것이고
갑자기 변질이 됐다. 이상한 행위를 한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 민주당이 아직 180석 갖고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원만하게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지켜줘야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델코샷이 나도 여잔데 왜 크크 인사 안 해주지 크크. 데레끼. 저 친구 별명이 데레끼예요. 내가 여자라서 인사하고 남자라서 인사 안 하나? 우리 카노도 여자야? 나는 다 인사해. 다 인사해. 우리 오시는 분들 다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모두에게 인사한다. 아까 너한테도 했고, 만약에 내가 인사를 안 했다면 못 본 거야. 오케이? 그럼 인사 한 2번, 3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김경수님,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마음 아파서 홍준표님 응원하고 지인들께 부탁하다 안 좋은 말까지 들었다요. 그렇군요. 근데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겁니다. 네, 그 오타 치신 것 같아서 제가 나름 해석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요렇게 끊을게요. 잠시만요.